이게 네, 좀 걸렸습니다. 세팅을 하는데. 예, 일단 바로 진행할게요. 예,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 화면 뭐 안 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3차원 모델을 사용한 노선도 작성 팁인데, 제 세션은 핸즈온은 아니고요. 데모니까는 이제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콘텐츠는 3개로 구성했고요. 첫 번째는 3차원 현황 모델 구성 앞에서 보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존 데이터를 받아서 올리고 나서 이제 봤을 때 현황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추가로 채워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노선도 작성인데, 사실 뭐 디테일 데이터 뭐 11-3D 모델링 막 확 한 거를 뭐 올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초기 노선도 같은 거 잡을 때 좀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1안, 2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깔 구분해서 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세 번째는 네, 뭐 이렇게 말을 뭐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인프럭스에서 그 교량을 이제 모듈로 작성을 했을 때 그 재원을 물론 이제 인프럭스 내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얘를 엑셀로 빼가지고 수정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거 할 때 좀 유의사항, 그리고 아까 이정화 과장님이 인벤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인벤터에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올렸을 때,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올릴 때 유의사항들이 있어요.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시면은 사실 그거는 간단하게 걷어 부분 이제 작성해서 올리는 거에 대한 이제 저희 그 교육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거의 팁 아니면 유의사항 요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아주 어렵고 뭐 하드한 그런 디테일 모델링 부분이 아니고, 좀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좀 픽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 보시면은 모델 빌더로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죠. 앞단에 들으셨을 거예요. 모델 빌더에서 이렇게 쓱 드래그 해가지고 뿌려주면은 이렇게 오른쪽처럼 모델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추가 소스를 활용한 컬러티 향상인데, 사실은 이제 그 왼쪽하고 오른쪽이 아마 아까 전 세션에서 핸들링 하셨던 데이터의 이미지인데, 보시면 확실히 좀 퀄리티 차이가 나죠. 예. 뭐 건물 같은 경우 높낮이부터 해서 이미지의 퀄리티라든가, 그리고 사실 왼쪽에 있는 모델 빌더 같은 경우 잘 보시면은 건물이 몇 개 없어요. 예. 예, 모델 빌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오픈 소스를 가지고 오는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같은 경우는 제 건물 같은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국토지리정보원의 데이터가 워낙에 잘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거의 이제 보완할 게 많지 않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있겠죠. 퀄리티 차이는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이 쉐입 데이터 자체에 들어가 있는 OD 데이터의 양 자체도 다릅니다. 솔직히 이제 모델 빌더나 이런 오픈 소스로 받으시는 것들은 OD 데이터, 오브젝트 데이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객체 내 정보 데이터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는 데이터들은 생각보다 좀 쓸만한 그런 OD 데이터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앞서 보셨던 내용일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제가 뒤에서 데모로 좀 보여드릴 내용인데, 소스 파일의 한계로, 사실 이거는 거의 다 들어간 있거든요. 그냥 소스 파일 한계가 있다고 가정을 좀 해봤어요. 보여드릴 데이터는 좀 이따 뒤에 데모 해드릴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예를 들면은 이제 받은 쉐입 데이터에는 건물이 없는데, 뭐 현장 출장을 나갔거나 아니면은 뭐 정사 영상 이미지로 봤는데 건물이 있더라 이거죠. 그럼 이제 이걸 보완을 해야 되는데, 얘를 인프라고 써서 물론 그래서 넣는 방법이 있는데,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캐드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다루시니까, 그런 부분 가정하에서 최대한 캐드를 많이 도입해가지고 작성하는 방안,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BIM에서의 일반적인 심플 플로우죠. 인프럭스에서 작성을 하고 11-3D로 가져가면은, 네, 이렇게 뭐 기존 도로는 도로선 형태로 들어가고 지형 들어가고, 아까 앞선 세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프라웍스에서 컴포넌트 로드로 구성을 하면은 11-3D에서 1차 코리도 모델링까지 들어가는데 사실은 다 수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인프라웍스 데이터를 스콜라시로 불르든 아니면 IMX로 불르든 다 들어오는데 이게 좀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물 데이터 안 들어와요. 그냥 받았을 때.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쉐입 데이터를 바로 그냥 임포트를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레스터를 임포트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깔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레스터 디자인을 이걸 위해서 또 깔고 뭘 맞추고 좀 귀찮죠. 그래서 좀 이따 뒤에서 빅맵을 그냥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게 11 3D 화면입니다. 왼쪽은 11 3D에서 이제 이 건물이 누락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는 CAD로 그리는 거죠. 이렇게 누락이 돼 있는 거를 CAD로. 사실 여기 보면 여기는 쉐입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건물 모양들이. 근데 사실 여기는 없지만 원래 있었는데 그냥 쉐입 데이터에서 빠졌다고 가정을 하고 CAD에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맵 익스포트로 내보내면 돼요. 내보내면 되고 뭐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1차로 내보낼 때는 OD 데이터는 심어서 내보내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맵3D 기능을 쓰면은 이렇게 그려놓고 OD 데이터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귀찮아요. 솔직히 귀찮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신에 익스포트를 2번을 해야 되는데 2번만 하면은 OD 데이터 테이블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나중에 임포트해서 그냥 입력해서 넣으면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가져가서 이걸 빼내면은 이걸 인프라웍스에 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부족한 현황이 있으면 인프라웍스에서 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CAD에 좀 더 익숙하시니까 CAD 기능에서 써가지고 부족한 현황을 빨리 그리시고 걔를 내보내시면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골자는 그거고 요거는 추가로 좀 알려드릴 내용인데 좌표 변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 좌표 변환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저희가 예전에 가이드 문서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있어서 뭐 원하시면은 가이드 문서도 좀 전해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맵3D에서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쉐입 데이터든 아니면 DWG가 되겠죠. 얘를 갖다가 조회식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그 상황에서 왼쪽에 보시는 요 창, 요 명령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얘로 원시 도면은 이 도면이 원래 가지고 있는 좌표, 그리고 위쪽에는 현재 도면은 바꿀 좌표. 그래가지고 이렇게 좌표를 바꿀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쉐입 파일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지만 맵 임포트를 할 때 그냥 좌표 자체를 그냥 그 지정 좌표계를 원하는 좌표계로 그냥 지정을 해주면은 그냥 그걸로 바뀌어서 들어와요.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좌표 변환을 요거를 맵 익스포트랑 맵 임포트에서 지정 좌표계를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바꿔줘가지고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하면은 좌표 변환이 굉장히 깔끔하게 편하게 됩니다. 예, 편한 방법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굳이 뭘 GRS80을 또 UTM으로 또 GRS80을 또 바꾸냐 이걸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11 3D 내 쉐입 파일을 가져왔을 때는 건물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쉐입만 가져왔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쉐입이 건물만 있는 거 아니지만 네. 그거를 갖다 그게 그 위치에 맞는지 아니면은 뭔가 빠진 게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려면 밑에 이제 이미지를 깔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이미지를 정사 영상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은 정사 영상을 그 11 3D 안에 레스터 디자인이라는 툴을 설치를 하고 요 컬렉션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설치를 하고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보면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그 이미지 하나 보기 위해서 레스터 디자인을 깔고 뭘 넣고 이게 좀 제가 제 생각이 좀 복잡해 보여서 어쨌든 11 3D 안에서 지오맵 기능을 사용해서 빅맵을 깔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빅맵을 깔아서 보면은 아 건물이 어디가 뭐 기존 지형 대비 들어간 쉐입 파일이 어디가 누락이 됐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GRS80이 오토데스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좌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셀 좌표를 갖다가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쓰거든요. 물론 지금은 다 그렇게 수정이 된 좌표계들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원래 그냥 얘를 디폴트로 깔면은 GRS80 지원을 안 해요. 뭐 그거는 좋은데 문제는 GRS80 상태에서 빅맵을 올리면 좌표가 안 맞아요. 네, 안 맞기 때문에 UTM 좌표계 이게 이제 LL84 가상 좌표계에 대한 실좌표계이거든요. UTM 좌표계. UTM 좌표계로 바꾸게 되면은 빅맵을 그냥 실행을 하면 바로 위치가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RS80을 쓸 때는 빅맵을 깔아서 보거나 할 때는 UTM을 한번 변환을 하셔야 돼요. 인프라웍스는 상관이 없거든요. 예, 11 3D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버그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한번 거쳤다 가는 거고, 그럼 이 좌표를 바꾸는 게 뭐 좀 복잡할 것 같으니 요 이 맵 임포트랑 맵 익스포트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쓰면은 굉장히 간편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얘가 이제 인프라웍스, 제가 11.3D를 안 켰네요. 네, 켜놓고 하겠습니다. 예, 깜빡했네요. 이 인프라웍스 데이터인데요. 예, 보시면은 뭐 이제 다 이렇게 빠져 있죠. 예. 사실 이미지 해상도가 굉장히 높으면은 있는 것처럼 약간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 얘는 없어요. 예, 이쪽은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결과물인데, 얘를 이제 일단은 11.3D로 가져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보완을 해가지고 가져와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가 좀 무겁거든요. 제가 이걸 빼보니까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이 지형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예, 조밀한 지형이어가지고 좀 오래 걸려서 제가 미리 빼놨어요. 예, 데모를 보여드리는 건 좀 원활하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런 데이터 사전 작업은 좀 해놨습니다. 뭐 데이터를 터치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래서 얘를 원래는 시컬라이트 파일로 그냥 그 11.3D에서 불러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익스포트 IMX로 빼도 돼요. 이렇게 해서 IMX 파일로 빼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11.3D의 삽입 탭에 인프라웍스 모형 열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네, 데모 준비해서 돼 있는데, 시컬라이트 파일도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뭐 속도도 비슷하고, 근데 이게 이제 버릇입니다. IMX로 빼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빼놨고, 이거 뺀 거를 불러 드릴 때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불러 드릴 때 한번 불러 드려 볼까요? 위험을 감수하고. 네, 1.0기가 엄청 그래요. 열기. 그리고 좌표계 같은 경우는 UTM. 예, 이렇게 하고,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올 오브젝트로 하게 되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일단은 필요 없는 거를 다 걷어내 주셔야 돼요. 어차피 거의 쓰이는 거는 지형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 다 걷어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 지형을 가져온다고 해도 지형이,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 두세 개씩 들어와요. 예, 뭐 씨알데기도 없는 것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미세 조정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전체 가져오는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정확하게 이그지스팅 그라운드만 가져오시면은 생각보다 빨리 가져와요. 네,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가져와지고 여기에 사실은 이거 원 소스 데이터가 LL84로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좌표를 변환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네, 요거죠. 요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고 얘를, 이게 이제 이 도면의 좌표이고요. 이 입력 좌표계가 이제 들어갈 때 좌표계예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가 같으니까 그냥 그 위치에 딱 맞아요. 이렇게 넣으면은. 근데 만약에 도면은 UTM인데 그거 아니고 GRS80으로 바꾸겠다. 그럼 여기서 이 라이브러리를 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틀어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엄한 위치로 들어가겠죠. 네.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똑같은 데이터를 원래 위치로, 원래 좌표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고 얘는 이제 가져올 때 이 OD 데이터를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객체 데이터를. 예. 요거를 안 가져오면 나중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인프라웍스에서 앞 세션에서 이렇게 그 스타일 룰인가? 예. 또 이렇게 핸들링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데이터 소스 창에서 컨피규레이션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익스프레션 에디터 같은 거 쓰셔가지고 하시는 거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밑에 OD 해가지고 여기 정보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얘는 테이블만 있으면 입력은 가능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건물이 어디가 빠졌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지오맵을 켜볼게요.
지금 약간 위치가 안 맞는 경우들은 있는데 어쨌든 얼추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런 데는 뭐 엄하게 들어왔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다가 해볼까요? 여기다가 여기도 뭐가 하나 있는데 뭐 빠져 있네요. 이렇게 현황이 이렇게 누락이 됐다. 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건물은 없겠지만 어쨌든 예. 이렇게 하나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얘는 사실은 OD 데이터가 없는 그냥 라인이죠. 그냥 라인이고 얘를 맵 익스포트로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뺄 때 얘랑 같이 빼면 안 돼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얘는 지금 OD 데이터가 있고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정보가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주로 이제 층수의 몇 미터 곱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주거나 루프하이스로 뿌려주는데 영향을 못 받아요. 이 데이터 영향을 못 받고 OD 데이터 계속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얘를 따로 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불러오면은 이 데이터에 밑에 OD 데이터 테이블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같이 뽑아내시는 게 더 관리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를 맵 익스포트로 일단은 빼겠습니다. 여기가 맞겠죠? 하고 얘는 선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수동 선택해서 해주시고 딴 건 없어요. 데이터에 객체 데이터를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그래야지 계속 나갔다 들어갔다 할 때 이 데이터들의 객체 데이터를 자동으로 심어줄 수가 있어요. 객체 데이터를 이 그냥 일반 캐드 데이터에 이 OD 데이터 테이블을 자동으로 심어줄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익스포트 임포트 하는 게. 그리고 내보낼 때 물론 여기는 UTM-8로 내보낼 거지만 내보낼 때 만약에 GRS80을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좌표 변환 클릭하시고 여기서 아까처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 좌표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좌표 변환할 때 요 명령어를 쓰시면 되게 편하죠. 근데 이제 단 쉐입 파일인 경우죠. 물론 SDF로 내보낼 때도 이 동일한 옵션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내보내시면 나갑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 GRS80으로 불러들여온 요 데이터 있잖아요. 그거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디 있을까요? 잠깐만요. 이거 좀 잠깐 끄고. 저 어디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GRS80에 맞춰서 들어온 거고, 빅맵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위치죠. 그래서 GRS80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빅맵에 그 영향을, 좋은 영향을 못 받죠. 예, 그래서 어쨌든, GRS80으로 돼 있는 거를 어쨌든 가져와서 빅맵으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부득 UTM 좌표나 이런 것들로 좀 변환을 한번 하셔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뺐고요. 그다음에 인프라웍스에서 네, 케이블 데이터가 어디 있죠? 네. 네, 여기 있네요. 네. 요거를 가져오고요. 컨피규어를 해서 뭐 타입은 당연히 빌딩이겠죠. 예. 3D 모델 가져올 땐 CD 포인터로 가져오세요. 예. 그게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얘는 익스프레션 에디터가 지금 상태에서 안 먹어요. 일단 OD 테이블은 태워져서 들어올 건데 그 안에 정보가 없으니까. 그 안에 정보를 넣어가지고 다시 뿌리려면은 요 쉐입 파일을 다시 한번 11.3D로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OD를 좀 수정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수정하신 객체가 몇 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직접 이 프로퍼티즈에서 그냥 바꿔주셔도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뿌려보겠습니다. 로케이션, 소스, 그래핑. 그러면 어디 있죠?
좀 이거 한번 빼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예, 예. 같은 위치에 그려놨었네요. 예, 숨었네요.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얘는 이제 그냥 30m로 뽑아낸 거고, OD를 여기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어, 없네요. 예, 없어요. 없기 때문에 OD 데이터 안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OD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아이고, 예, 컨피그레이션 창 보시게 되면은 딱 이거라서 보여좀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여기에 뭐 층수 뭐 이렇게 층수 뭐 곱하기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딴 것들은 아마 뽑아냈을 거예요. 예, 뽑아낸 것들인데 다른 것들은 쉐입 파일 자체에 이 오디 데이터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매칭 이런 것들이 입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올라간 거고 얘는 오디 데이터는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쉐입 파일로 뽑아내면서 그 객체 정보 테이블을 태워서 보냈기 때문에. 근데 그 층수가 얼마인지는 입력을 안 했죠. 예,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입력을 한 데이터로 보관을 하시려면은 조금 번거롭지만 11.3D로 한 번 더 임포트 하셨다가 익스포트 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일단 설명은 다 드렸어요. 제가 드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거 넘어갈게요. 다음번 거는 사실 요거는 예전에 사실 저도 좀 궁금했던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뭐 브리핑을 할 때 브리핑을 할 때 요런 거 할 수 없겠냐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저희 뭐 노선도 작업하실 때 초기 노선 작업하실 때 노선에다가 색깔 이런 거 넣어가지고 작업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요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뭐 저도 예전에 궁금했던 적이 있었고 예. 잘 몰라서 안 된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면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플랫 로드랑 컴포넌트 로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예.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예. 대단한 건 넣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현황 작업하실 때 현황에 해치 작업하시잖아요. 기존 도로, 기존 건물, 기존 하천. 뭐 기존 하천이야 여기 반짝반짝거리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알겠는데 기존 도로나 기존 하천에서 해치 작업을 하시죠. 근데 인프라웍스는 그냥 넣게 되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대충 건물인 건 알겠는데 사실 이렇게 눈으로 명확히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치 작업을 하는 거를 물론 이제 캐드로 가시면 해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를 이 데이터를 이렇게 구축하신 다음에 뭐 11스레드에서 불러들이신다고 해치가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즘 BIM 쪽으로 좀 이제 보고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되면서 예, 주로 이제 보고하실 때는 오토데스크 제품 쓰시는 분들은 인프락스를 좀 많이 가져가시니까 그럴 때 좀 요걸 활용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 구간도 중간에 색을 좀 달리 해가지고 표시하는 거. 요거는 컴포넌트 로드를 써야 되겠더라고요. 여기까지는 플랫 로드로 되는데 사실은 플랫 로드가 좀 더 편해요. 사용자가 쓰기는. 근데 이제 요거까지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테스트는 요번에 해봤거든요. 이제 사실은 뭐 인프락스에서 선형 잡는 것보다 11.3D에서 잡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낫죠. 그냥 대충 잡더라도 11.3D가 좀 더 낫죠. 그럼 그렇게 대충 잡은 선형 종란 잡은 거를 랜드 XML로 빼가지고 가져와서 인프락스에서 그냥 그렸던 거랑 동일하게 보여줄 수 있다. 요거는 확인을 다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요렇게 했어요. IP 작도하고 11.3D 선형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CAD로 IP를 그린 다음에 그 CAD IP선을 11.3D 선형으로 이렇게 컨버팅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클릭만 하면은. 해주고 원곡선 클로즈워드 세팅한 다음에 랜드 XML로 뺀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서는 익스포트해서 스타일 입힌 겁니다. 근데 요거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잡은 거를 이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랜드 XML로 빼면은 절점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많아져서 이 인프라웍스로 가져갔을 때 선형 하나가 좀 많이 느려요. 예. 아무리 절점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단점입니다. 네, 그럼 보여드릴게요. 좀 느리네요.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결과물이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어, 원래대로 바꿔놓고 시작을 하죠. 지워버리고, 잠깐 엔지니어링 뷰로 바꾸겠습니다. 네, 별로 무겁지도 않은 데이터. 아니, 현황은 좀 무거워요. 사실. 현황. 그리고 현황 쪽에 해치는 것도 직접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거꾸로 다시 되돌려 놓는다는 게 제가, 예, 요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도로에 대한 부분은 뒤쪽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건물 같은 경우는 저 보시게 되면 이건가 봅니다. 그냥 여기서 색깔 준 겁니다. 네, 여기서 칼라 준 거예요. 여기에 룰 스타일 오른쪽에 요거 연필 모양 보이시죠? 되게 조그마긴 한데, 예, 뭐라고 써있죠? 스타일 추죠. 네, 이거 타서 칼라에서 칼라 준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색깔 준 거고, 색깔은 원하시는 대로 다 바꿀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근데 위에서 봤을 때 색깔은, 예, 위에서 봤을 때 색깔이 바뀌시려면은 루프를 바꾸셔야겠죠. 예, 루프를. 예, 예. 저 앞에 여기 있는 요 룰 스타일은 이, 이 표면이고요. 얘는 그 여기 천장. 예, 그러니까 요걸 바꾸셔야겠죠. 지금 요거만 바꾼 거예요. 예,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했고, 도로 같은 경우는 요거보단 좀 스타일. 네, 목소리가 좀 뚝뚝 끊긴다 그래가지고 좀, 예,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아까 스타일 팔렛, 예,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한 거예요. 스타일 팔렛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사실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제 다 거기서 이제 응용인데, 이 머티리얼 그룹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 로드 쪽에 대한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요. 요거 이제 플랫 로드에 대한 스타일인데,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뭐 이런 데코레이션도 넣을 수 있고, 폭언도 줄 수 있고, 뭘 깔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쭉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조금 스타일들을 만든 거거든요. 이런 스타일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 기존 도로 같은 경우는 색깔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요거를 만든 건데, 자,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만드는 방법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가운데 주로 1안이 빨강, 2안이 파랑, 3안 마젠타. 요즘도 마젠타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랬거든요. 하여튼 일단 그렇게 해서 놓고, 여기를 폭언을 좀 이렇게 두껍게 주고, 이거는 이제 설정하시기 나름이. 이거 마이크 좀 딴 걸로 갖다 주면 안 돼? 얘의 목적은 그 멀리서 봤을 때도 안이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인프라우스를 가지고 뭔가 보고자료를 쓰려고 할 때 가장 큰 이제 불만 중에 하나가, 이게 확 줌아웃을 해가지고 봤는데 노선이 멀리서 잘 안 보인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노선 자체에 대한 이제 선형 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바깥쪽은 흰색으로 해놓으면은 좀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냥 포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머티리얼 그룹부터 세팅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이거 아무거나 제가 하나 카피를 뜰게요.
다시 지우겠습니다. 잠시만요. 하실 때 요거 옵션을 해가지고 쪽으로 카피하는. 예, 잠시 마이크 좀 교체 좀 하겠습니다. 네, 교체했는데 네, 이번엔 괜찮다고 합니다. 진행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네, 이거를 카피를 하실 때 이 그 카탈로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여러모로 관리할 때 편하겠죠. 여기다 다 얼레벌레 놔두면 나중에 이제 못 찾기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카피를 하실 때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이 폴더를 만들어 놨고 결과물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OK를 했어요. OK를 하면은 요 안으로 이렇게 카피가 되고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안에 이제 이 스타일에 관련된 이거를 바꾸시는 거예요. 뭐 지울 거는 이렇게 지우시는 거고 뭐 원하시는 개수만 남겨서 한 번에 지워지질 않네요. 네, 이렇게 지워버리고 하고 여기는 1, 2, 뭐 아무렇게나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나중에 인프락스를 뿌렸을 때 보여주고 싶은 걸로 세팅을 하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어디 갔죠? 예. 이런 식으로. 이 맞나요? 예.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뭐 원하는 색깔이 있으면은 색깔을 넣으셔도 되고 색깔이 아니라 뭐 다른 재질을 넣고 싶다고 하면 이런 데 찾아 넣으셔도 되고 아까 전에 전 세션에서 이미지 같은 거 가져와서 올리는 것도 말씀드렸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은 그죠? 예. 없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이게 이제 세팅 이렇게 이란이한 사이드웍은 그냥 예, 그냥 하얀 테두리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뭐 교량 테두리 뭐 기존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실 게 로드로 가셔서 이 스타일을 얘도 이제 사실은 여기서 그냥 카피한 거거든요. 여기서 카피를 이렇게 하시고 가져오면은 일단 이름부터 좀 얘를 들어가셔서 일단은 불필요한 건 다 일단 날려 버리셔야겠죠. 데코부터 날리겠습니다. 데코 어디 갔죠? 이 도로 스타일에 데코 들어가면은 좀 많이 느려져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있으면 더 이뻐지죠. 예. 이렇게 하고 얘는 사실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든 뭐 가운데 폭 빨간색하고 끝에 흰색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메디안 그룹은 저는 날려버리고 메디안 그룹을 날리면 안,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메디안 그룹으로 해서 큰 폭 하나 주고 얇은 폭 줘도 되고 뭐 차선 그룹으로 가서 폭 줘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좀 필요 없는 거 좀 날릴게요. 두 개 정도. 뭐 몇 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설정하시기 나름이겠죠. 폭 주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첫 번째는 요 머티리얼 그룹을 바꿔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정하시기 나름이고 폭언이니까 머티리얼 그룹을 요걸로 바꿔주시고요. 네,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 색깔이나 이런 것들 뭐 바꾸려면은 앞에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고 얘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죠. 예. 이게 아까 머티리얼 그룹에서 설정했던 왼쪽에 리스트업 됐던 그 타이핑한 리스트의 스타일을 먹을 때 여기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위에 보시면은 뭐 인터섹션 머티리얼, 뭐 아우터 머티리얼 이런 거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아우터랑 레인 마킹은 여기서 차선 늘어나면 아마 레인 마킹이 나올 거고, 여기서 의미 없죠. 그다음에 의미 없죠. 이거 두 개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얘가 인터섹션 머티리얼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게 원래 인프라우스가 도로를 갖다가 여러 개를 크로스해서 그리면은 자동으로 인터섹션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걔를 갖다가 두 개를 옵셋을 둬가지고 이격을 시키면은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 위에 노선도상에서 봤을 때 그냥 이제 이렇게 각자 다른 노선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이 겹치는 경우에 그때 겹치는 구간의 색깔을 뭘로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는 가운데가 빨간색인 노선인데 겹치는 구간을 갖다가 사이드웍이 흰색이죠. 사이드웍을 해놓으면은 도로가 크로싱 되는 순간 크로싱 되는 부분이 다 흰색으로 바뀌어요. 예,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급적이면은 이 안에 들어갈 색깔로 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은 스타일이 만들어지고요. 이 기존 도로가 그런 식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이렇게. 예. 색깔만 그냥 노란색 썼다는 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얘는 기존 현황 같은 경우는 편리하게도 여기에 컨피규레이션 들어가서 여기서 한 번에 줄 수가 있죠. 여기서. 예. 스타일을 한 번에 이걸로. 얘를 이걸로 바꾸면 순식간에 여기가 다 시뻘개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요렇게 해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현황 쪽은 요렇게 뿌렸고요. 여기서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노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플랫로드가 편해요. 왜냐면 플랫로드로 잡아야지 나중에 종단 보면은 많이 꾸불텅꾸불텅 안 해요. 컴포넌트 로드로 그리면은 나중에 종단 쪽 봤을 때 어마어마한 종곡선이 그 VIP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수정하는데 좀 애먹습니다. 나중에. 플랫로드로 하고, 아까 이정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로드로 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로드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만약에 혹여나 다른 스타일로 잘못 그렸다 하시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얘는 좀 짧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보시면은 이런 구간들 난리가 나 있죠. 이게 바로 아까 크로싱에 대한 그 스타일을, 지금 이거는 사실은 크로싱 문제가 아니고 레벨 띄워야 돼요. 레벨 띄워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다 지금 크로스가 된 거고, 근데 크로싱 스타일을 갖다가 2안이 아니고 다른 걸 주게 되면은 이 구간이 파란색이 아니고 다른 색깔이 나올 겁니다. 얘는 띄워야 되거든요. 띄워야 되고, 보면은 1안하고 2안 간에 서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순서가 있죠. 누가 더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보면은 여기는 얘가 위, 여기는 얘가 밑에.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얘가 종단이 밑에고 얘가 위에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 1안이 그냥 위에 보이는 게 좋다라고 했을 때, 얘는 뭐 종단 잡고 뭐 하려고 지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보시면 여기 엘리베이션 옵셋이 있어요. 그냥 훅 띄우세요, 그냥. 네. 그럼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지만 위에서 봤을 땐 멀쩡해요. 티 안 납니다. 왜냐면은 수직으로 떨어지거든요. 예. 제가 지금 3D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기존 돌이랑 다 막 지저분하게 크로스되고 있죠. 올릴게요. 30m 올려볼게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뭐 요렇게만 하면 참 좋겠지만 네, 또 터널하고 교량 쪽도 좀 구분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 여기서는 힘들어요. 제가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스플릿이 아예 안 되네. 원래 스플릿이 되거든요. 스플릿 피처가 돼가지고 이게 원곡선 중앙이라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이쿠야. 스플릿 피처가 돼가지고 이걸 누르면은 이 클릭한 데를 기점으로 선형이 두 개가 딱 잘려요. 잘려가지고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교량이다. 그럼 얘 한 번 자르고 얘 한 번 잘라서 요 가운데만 다른 스타일을 주면 될 것 같은데 자르는 순간 이쪽이 좀 틀어져요. 예, 그래서 맞추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얘를 그냥 컴포넌트 코드로 바꾸는 겁니다. 컴포넌트 코드로 바꾸면 이 스타일, 그러니까 그 플랫로드에서 막 이렇게 들어가서 스타일을 갖다가 원래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추가로 수정했을 때 얘네들은 컴포넌트 로드에서 절대 못 써요. 원래 원칙은 컴포넌트 로드는 인벤터라는 데서 만들어서 가져오게끔 돼 있는데 약간 트릭성으로 얘를 컴포넌트 로드로 변환을 한 다음에 요 모양 자체를 라이브러리에다가 때려 넣으면은 얘를 쓸 수가 있어요. 예, 임시죠. 임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더 편해요. 인벤터로 만드는 것보다. 예. 만들 줄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컨버트 투 컴포넌트 로드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컴포넌트 로드의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교량 구간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한 좀 짧게 좀 해볼게요. 얘는 이제 요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요 우클릭해서 로드 어셈블리 해가지고 add to library를 하세요. 예, 그래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어느 섹션을 라이브러리에 넣을 거냐? 다 똑같으니까 아무 데 찍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는 겁니다. 물론 들어간 놨는데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원래 컴포넌트 로드에서는 이 스타일을 쓰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는 컴포넌트 로드를 그릴 때 얘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컴포넌트 로드에서 그냥 바로 그려서 하고 싶다. 플랜 로드에서 가는 거 귀찮다 하시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하나씩 플랜 로드로 그리신 다음에 걔를 컴포넌트 로드로 컨버팅을 하셔서 라이브러리에 하나씩 추가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요게 한 번 가는 거는 조금 이제 귀찮은데 그 다음번에 컴포넌트 로드 그리실 때는 얘네들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서 그리실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하시면은 좀 편합니다. 일단 요게 컴포넌트 로드로 바꿨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우클릭하면은 여기 리플레이스 어셈블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뭘로 바꿀 거냐를 물어봐요. 제가 안 넣어놨나요? 아, 넣어놨네요. 네. 넣어놓은 거예요. 얘는 이쪽에서 만들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든 다음에 아까처럼 그려서 플랜로드 그려서 한번 컨버팅해서 라이브러리로 넣어놓은 거예요. 다음번에 써먹으려고. 얘를 클릭을 하고 얘를 이렇게 구간을 잡아서 엔터 치시면은 얘가 다른 스타일로 바뀌죠. 네. 바뀝니다. 물론 이제 교량 같은 거 표현하실 때 앞쪽에 이제 이 그 슬래브 모양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신다던가 아니면 터널 같은 경우는 점선으로 하시잖아요. 아마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점선까지는 제가 뭐 테스트 안 해봤는데 이렇게 이런 모양 놓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는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 정도까지는. 예.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게 요 정도까지 안을 넣어가지고 4개 정도까지 넣어가지고 안 겹치게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 뭐 짤막합니다. 예, 한 5분 안으로 끝낼게요. 크게 두 개인데 라이브러리 제작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 뭐 저희 가이드 문서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프라옥스에서 교량을 이렇게 브릿지 모듈을 써가지고 만든 거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엑셀로 이렇게 뺄 수가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기 좀 많이 계실 건데 엑셀로 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엑셀을 수정하면은 다시 이게 바뀌어요. 요거를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게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파일명도 무조건 영어 그리고 파일 패스도 영어. 예, 제가 이번에 파일명 영어로 해놓고 파일 패스 한글로 해놔가지고 2시간 동안 헤맸거든요. 예,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일 패스도 영어인데
바탕화면은 어쨌든 데스크탑으로 인식을 해서 그런지 영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탕화면에 많이 넣고 하기는 해요. 요거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은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건데, 하여튼 이런 도면을 가지고 거더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인벤터에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거더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인프락스로 가져와서 브릿지 모듈 같은 거에 얹어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레빗으로 가져가면은 사실 모델 객체에 대한 객체나 이런 것들 변수 변경은 불가한데 배그는 되고, 네, 뭐 거의 레빗에서는 이제 보여주는 용도로는 많이 쓰이는 정도까지 제가 봤을 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인벤터를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 인프라우스를 굉장히 좀 다양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 작업들을 많이 하십니다. 밑에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노선이나 구조물 형식 검토 이쪽에서 할 때 좀 많이 활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형식 결정 이후에 디테일 들어갈 때는 레빗이나 다이나모 활용이 좀 더 적합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뭐 단면 잘라가지고 변단면 다 줄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건데,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의할 점은 이게 이제 인벤터에서 거더 같은 걸 만들 때 사실 이거 한 방에 통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하부 거더 이거 통으로 다이어프램까지 한 방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인프럭스가 가지고 100%다 토션이 발생해요. 100%. 그래가지고 최대한 분리해서, 이거 이제 공식 영상 나온 것도 보면 다 많이 잘라놨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만들어 놓고 엄청 다 찌그러지고 난리 났었는데, 좀 많이 좀 위에 따로 밑에 따로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그렇게 좀 분할을 해놓고 작업을 해서 그 여기에 대한 돌출도 좀 별도로 작업해서 그렇게 가져가면은 잘 안 찌그러지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일단은 인프락스로 가져갔을 때, 뭐 이건 변수 얘기니까 일단 빼겠습니다. 인프락스로 가져갔을 때 이렇게 걷어 높이가 바뀌는 거는 사실은 다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싹 변단이 되면 참 좋겠으나, 인프락스로 얘 사실 같은 단면으로 가져가서 지금 이 걷어 높이를 다 변단을 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단면을 잘게 잘라가지고 변단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몇 군데만 잘라가지고 돌리시게 되면은 이것도 거의 100% 토션이 발생해요. 그래서 귀찮지만 좀 많이 잘라주셔야 돼요. 단, 한 군데를 많이 잘라놓으면은 나머지 구간은 얘랑 똑같은 컨디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요게 좀 유의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엑셀로 이렇게 재원 뺐다가 수정해서 다시 가져와서 업데이트하고 하는 거는 인벤터로 만든 라이브러리 인프라우스로 넣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혹시 오래 걸리네요. 뜨는 동안 엑셀 파일 좀 미리 찾아놓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실 여기는 만든 라이브러리 가져와가지고 설정한 거고, 이제 요 뒤에 거 얘가 이제 그냥 11 이제 인프라옥스에서 컴포넌트 로드 그다음에 브릿지 모드 써가지고 그려놓은 거거든요. 얘를 이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우클릭하시면 여기 이 퍼블리시 11 스트럭처는 레빗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모델을 샌드 투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엑셀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인 U 하시면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한글이 있으면 안 돼요, 경로에.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지금 저장이 되고 있고, 저장되면서 한번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재원은 예, 인프라웍스인 거 치고는 꽤, 예. 이게 사실은 인프럭스에서 객체 클릭하시면 나오는 어셋 카드에 나오는 내용들이긴 한데, 얘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몰아놓은 거예요. 몰아놓은 거고,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나온 건 변경 가능, 검은색은 변경 불가입니다. 예.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 아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에셋 카드에 나와 있는 명칭이에요. 아마 이 오른쪽일 것 같은데, 에셋 카드 누르면 나와 있는 변수의 명칭이
디스크립션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닌가? 왼쪽인가? 예,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 얘를 수정하면 되거든요. 가장 눈에 잘 드러나는 얘 이제 삐아 스큐를 수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삐아의 컬럼 개수하고 저장하면 돼요. 저장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클릭해서 업데이트 이그지스팅 하게 되면은 해야 되는데 예, 멈춘 거 보니까 바뀌네요. 예.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었죠. 바뀌었고요. 예,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요 이름이 예, 그 엑셀의 어딘가랑 이름이 맞아요. 예, 시간 관계상. 네. 일단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벤터로 만들어서 가져온 것도 동일하게 이것들은 다 먹어요. 대신에 인벤터에서 그 변수 처리한 것들만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데이터 닫아놓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다음에 다시 재생성하는 경우 있거든요. 예, 다시 이렇게 재생성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은 새로 생성한 데이터가 이 전체의 재원을 지배하고 그 전에 만들어졌던 엑셀 데이터는 예, 링크가 끊겨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좀 빨리 끝내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을 꽉 채웠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세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원래는 좀 Q&A도 받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Q를 주시면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나중에 네, 답변을 드리고 네, 오늘 저 그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한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내용 쭉 들어주셔서 굉장히 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 향후 또 이런 좋은 자리 있으면 한 번 더 만들어서 네, 좀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